도화에서는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도화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엔터테인먼트업에 종사하는 분들, 가수나 탤런트들, 연극 배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가 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도화살, 홍념살, 화개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 도자에 오사자인데요. 양력으로 4월 중하순 되면 복숭아 꽃이 정말 화려하게 핍니다. 몰입이 될 정도인데요. 인생으로 말을 하면 도화에서는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사람에게서도 이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한 이제 기운을 사주로 알아보는 것이 도화 또는 이제 도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랑 현대적인 해석이 좀 다르던데 네. 옛날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나요? 유교 문화에서는 지나친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을 죄악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도화에다가 살, 죽일 살자를 붙여서 이제 도화살이라 했는데요. 도화살은 주로 주세 잡기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도화살이 예전에는 이제 기생이나 이제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인들에게 주로 쓰였고요. 심하면 가정주부가 바깥에 있는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 이제 좀 죄악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화살이 현대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도화살에 살을 빼고 그냥 도화 기운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도화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특히 엔터테인먼트업에 종사하는 분들, 흔히 연예계라고 하는데요. 가수나 탤런트들, 연극 배우 이런 분들이 도화 기운을 발휘를 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화살이 그 일지나 시지에면은 인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도화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가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지나 이제 시지에 있는 게 강한데요. 네. 특히 일지에 있는 게 저는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시지는 사주에서 가장 마지막 그 기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도화살이 시지에 있는 게 왜 강한 영향을 끼칠까요? 명리학에서 이제 시지는 활동 무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화살이랑 같이 쓰이는 그 살 중에서 홍엽살도 있더라고요. 네. 홍엽살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홍념살은 도화의 일종입니다. 홍념도화라고 부르는데요. 도화 따로, 홍념 따로가 아니라 홍념은 도화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책에서는 이제 다르게 적고 있는데 성질이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나요? 도하고 같으니까요. 홍념살이 사주에 있으면 주색 잡기에 능하다, 아, 빠진다, 네. 예에 속하고요. 홍념살이 사주에 있더라도 이제 사주의 구조가 좋으면 인기 있는 연예인, 예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화랑 되게 비슷하게 해석이 됐었네요. 네. 화개살도 그러면 두 개랑 똑같은 뜻일까요? 화계는 성질이 많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고전에 보면 화계는 본래 가려져 있다는 건데요. 무엇이 가려져 있나 하면 학문성하고 예술성이 가려져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화계가 있고 사주 구조가 좋으면 예를 들면 인수와 이제 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뛰어난 학자가 되고 또는 이제 뛰어난 학자가 예전에는 이제 관직에 나갔으니까요. 이제 높은 관직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술에 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능인이 됩니다. 화개는 좀 학문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네요. 학문적인 것과 예능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아우릅니다. 화개살이 많으면 스님 팔자다 이런 걸 봤는데 고전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화개살이 좀 많으면 그런 경향이 많고요. 이제 성녀는 본래 결혼 안 하거든요. 수녀도 결혼 안 해요. 신부도 결혼 안 하고 한마디로 석가모니가 본래는 수도 성이지만 먹고 사는 거는 빌어서 먹었거든요. 방송 보는 성녀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어 먹는다. 석가모니는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를 한 건 아니지만 사주 구조가 가난한 사주면서 화계가 이렇게 많으면 이제 성녀 사주, 고독한 사주 뭐 이렇게 봅니다. 가난한 사주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주에서는 재성이 돈인데요. 재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으로도 먹고 살거든요. 관청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월급이 나와요. 그래서 재관이 발달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명리학에서는 재와 관 위주로 감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사주에 다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명리학에서는 도화가 생왕한 도화라면 도화 기운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화계가 더 발달되어 있다면 학자로 나가거나 관직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진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 사주에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도화살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많아서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먼저 생왕도화는 아주 좋은 겁니다. 도화는 도화인데 못 쓰는 도화다. 좌우묘주가 사주에 다 있으면 편야도화, 화끈하다. 해왕도화에 해당이 되면 특징은 이제 말을 예의 있게 해서 사람을 홀리는 생왕도화는 아주 좋은 겁니다. 도화는 도화인데 못 쓰는 도화다. 하천한 도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도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많아서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먼저 도화를 정하는 기준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명리 이론에는 12운성 이론이 있습니다. 12운성 중에서 목욕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연지 기준에 도화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일간 기준으로 따지는 도화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간 기준 12운성의 목욕에 해당되는 것을 목욕도화라고 부르는데요. 목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녀가 운우 지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몸을 정갈히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체로 있기 때문에 목욕도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나형도화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벌거숭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왕도화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12운성 중에서 장생하고 제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화는 도화인데 장생이나 제왕에 해당되는 도화를 생왕도화입니다. 근데 이 생왕도화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요? 그 12운성의 장생하고 네. 제왕도 좋은 것이거든요. 12운성을 길신하고 흉신으로 나누는데 장생하고 제왕은 길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생하고 제왕에 해당이 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으로 도화를 쓰면 좋은지? 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겠습니다. 사절도화라는 게 있는데요. 12운성에 사하고 절이 있는데 사와 절은 나쁜 흉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와 절에 해당되는 도화를 사절도화라고 하는데요. 아까 생왕도화는 좋은 도화라면 이건 좀 나쁜 도화인데 죽을 사자를 쓰고 끊어질 절자를 쓰거든요. 도화는 도화인데 못 쓰는 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한 도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절도화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연예인으로 그럼 가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인기 있는 사람은 좀 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기랑은 좀 다른 도화인가요? 이거는 그럼?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수 중에서는 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함부로 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절도화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걸록도화라는 게 있는데요. 12운성의 걸록이라고 있습니다. 걸록에 해당되기도 하고 도화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면 걸록도화라고 하는데 주색 잡기를 이용을 해서 생업을 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상담업소에서 상담업에 종사하거나 중매장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업자, 바람잡이,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걸록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사절도화하고는 좀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걸록도화는 좀 좋은 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도화겠네요. 네, 연지 기준에 도화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일지를 삼합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인오술이다 그러면 인오술에서 인의 그 다음 글자가 바로 이제 도화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함지로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를 태신, 연살, 나형, 궁살, 함지라고도 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관련이 있는데 춘도화라고 있습니다. 이게 봄도화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봄을 뜻하는 것은 오행목이고 그래서 이것을 목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목은 오상에서 인의 예지신에서 인으로 보기도 해서 인자도화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특징은 이제 외모
사주에 이제 집착을 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좀 추구하는 그런 도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오행의 목은 양에 속하니까 표현을 잘하는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름도화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오행의 화는 인의 예지신에서 예에 해당이 돼서 예의가 바른 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점잖게 하고 예의 있게 해서 사람을 홀리는 그런 도화 성질이 있는데, 오행의 화는 화끈하다, 정열적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정열적인 도화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추도화, 가을 도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행 금에 해당이 되니까 금도화라고 할 수가 있고, 차가운 인상을 이제 풍기는 도화, 그리고 목소리는 언쟁반에 옥구설이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력 있게 성적으로 다가가는 도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겨울동자 동도화가 있는데 수도화라고도 하고요. 오행의 수는 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음도화입니다. 물론 이제 가을 도화도 음도화인데 음도화 성질이 더 강합니다. 특히 이제 주색 잡기 모두에 좀 능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술과 이성과 오락 이런 것들에 이제 능한 도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울 도화, 동도화가 가장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여쭤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도화를 주로 씁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쓰고 계신지. 이제 도화를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실은 이 도화하고 사주의 그 십성하고 곁들여서 씁니다. 이 도화만으로 도화 있으니까 인기가 좋겠다 또는 주색 잡기에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크게는 사주 구조가 좋으면서 도화가 있느냐, 나쁘면서 도화가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선생님 내 사주에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고난 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포스텔러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상관은 끼 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이 있으면서 이제 도화가 있으면 상당한 끼를 발산을 해서 최상의 조합입니다. 태왕도화에 해당이 되면 간지성이 있습니다. 생포를 부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왕도화는 주색 잡기를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주에 좌우묘주가 다 있으면 편야도화, 많은 이성과 연애 또는 색을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도화가 이제 어떤 식성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식성에 있는 도화는 인기 폭발이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십성 중에서 식신하고 상관은 끼 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하고 상관 중에서 상관이 더 기교가 넘쳐요.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서 이제 도화가 있으면 또는 홍염이 있으면 예능에서 상당한 끼를 발산을 해서 인기 있는 이제 연예인,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극 배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성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인성이 있으면 배운다는 뜻이 있으니까 또는 아는 것을 흡수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인성이 있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서 조화가 있으면 또는 홍염이 있으면 최상의 조합입니다. 제가 그 전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한 적이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사주를 분석한 학위 논문을 심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식신 상관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 상관도화가 끼가 넘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식신도화하고 상관도화의 다른 점은 네. 상관이 더 표현력이 좋아요. 그때그때 재치가 아주 뛰어나서 네. 개그맨으로 더 적합합니다. 개그 콘서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순간순간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도화가 더 뛰어나고요. 식신도화는 좀 못해요. 잘하긴 하는데 네. 상관도화에 비하면 좀 네. 떨어집니다. 요즘엔 또 유튜브로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유튜버 같은 거를 해도 좋은 사주겠네요. 주로 예능에 관련된 유튜버 방송을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도화가 있죠? 사주에 좌우묘주가 다 있으면 편야도화라고 부르는데요. 편야도화는 도화에 해당되는 행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이성과 교제를 한다든지, 여자라면 많은 남성과 연애 또는 색을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좌우묘주가 다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도화 성질이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주색 잡기에 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주 구조가 좋으면 그렇지가 않고요. 주색 잡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업에 종사하는 걸로 봐야 옳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이름이 되게 강렬했어요. 태왕도화? 태왕도화는 도화가 동일한 글자로 존재하는 건데요. 뭐 이러면 자가 겹쳤는데요. 이렇게 도화가 같은 글자로 네 지지에 다 있으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횡포를 부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색 잡기를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부 생활을 한다면 좀 강제적으로 성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여기 해당되더라도 사주 구조가 좋으면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네. 어떻게 될지.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먹고 살아요. 하나는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관을 추구하는 사주가 있는데, 이제 재를 추구하는 사주는 식상생재가 잘 되면 먹고 살고요. 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관인 상생을 하든지 재성관을 하면 먹고 살기 좋은 구조인데, 또는 사주 구조가 나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잘 안 되면 딴 데로 눈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아주 옛날 같으면 지방으로 이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순환이 잘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다. 네, 뭐 오행이 잘 이렇게 순환되면 좋은 사주, 청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개살이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화개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 구조가 좋으면 학자로 나가고 아니면 고위직 관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주 구조가 나쁘고 화개가 있으면 성도 지명이 되기가 쉽고요. 또 화류계로 또 나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내 사주에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고난 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포스텔러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묘하고 유가 좀 센 편인데요. 특히 유를 더 강하게 보는 이유는 인기 대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음란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신장하고 방광은 곧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에 수가 많으면 도화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유는 생식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특히 유를 더 강하게 보는 이유는 도화살 종류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인기 폭발인 도화살은 어떤 도화살이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예능 쪽으로 나가서 인기 폭발할 수 있는 도화는 생왕도화, 그리고 이제 걸록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인자일주, 네, 경호일주, 네, 무호일주, 정유일주, 개묘일주가 그거에 해당하더라고요. 네. 이 일주들은 인기가 좀 좋겠네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상관에도 해당이 되면 네. 또는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인기 대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오묘 글자 중에서 가장 도화의 기운이 센 글자는 어떤 건가요? 자입니다. 자요? 왜 네. 자수이죠? 자는 오행의 수고요. 수는 음란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왜 음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동양학에서는 오행의 수에 해당이 되는 장부를 신방광으로 보는데요. 신장하고 방광은 곧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는 uk무지정과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오묘유가 꼭 아니더라도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매력이 많다고 보시나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명리의 격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상관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상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이제 식상이 없는 사주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계통이나 그쪽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의 수, 그리고 십성의 상관은
다 이제 생식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간이 금이고 월지가 이제 상관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간이 금이고 사주의 수가 많으면 도화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화랑 묘목이랑 유금 이 세 글자 중에서 어떤 게 또 도화의 세기가 크나요? 묘하고 유가 좀 센 편인데요. 유를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묘하고 유는 옛날 책에 보면 일롤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와 달이 출입하는 문이다.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람 몸에는 칠기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규자는 이제 구멍을 뜻합니다. 묘하고 유는 다 칠규에서 이규 그러니까 구멍을 의미하는데 그쪽으로 음양의 기운이 교류를 하니까 묘유는 다 강하지만 특히 유를 더 강하게 보는 이유는 유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유가 그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묘는 조금 이제 약하고요. 그리고 오는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약합니다. 오는 이제 밝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에서 도화살이 들어올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운하고 세운이 있는데요. 대운과 세운에서 겹치면 그런 기운이 더 강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될 것 같고요.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연예에 관한 끼를 더 잘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 결혼을 한 분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애인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이 있는데 또 다른 이성에게 관심 기울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에서 화개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계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키워드가 학문성 그리고 종교성으로 대표가 되겠는데요. 화계운이 오면 학문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특히 종교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이제 학문은 서양 철학도 있고 이제 동양 철학도 있고요. 혹은 사주 구조가 좀 안 좋은 경우는 승려 될까? 신부나 될까? 아니면 수녀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풍파도 심하고 종교에 기회를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은 예술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내 사주에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고난 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포스텔러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도화살이 많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나요? 네, 매력을 갖고 있더라도 발산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쁜 경우도 있는데요. 사고를 입으니까 금년에 부적서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성에게 인기가 많은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동성에게 인기가 많은 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매력을 갖고 있더라도 발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항화살이라는 것도 있고 당교관살이라는 것도 있고 도화가 많으면 크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화살이 많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나요? 도화살이 있다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주에서 식상이 발달된 분, 특히 이제 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도화가 많으면 인기가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매력을 갖고 있더라도 발산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식신이나 상관은 발산을 의미하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서 도화가 많으면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예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겠습니다. 동성에게 인기가 많은 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검은빵, 이 보석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가끔 온대요. 남자 두 분 또는 여자 두 분 커플링을 하러 오는데 남자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남자 역할을 맡고 한 분은 여자 역할을 맡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졌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동성한테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흔히들 무슨 살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화살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살을 써서 그 살 기운대로 인생을 살거나 혹은 이제 나쁜 일을 이제 당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았던 뭐 도화살이나 홍염살이나 화개살이 사주에 있으면 그런 도화나 홍염이나 화개의 기운을 써서 엔터테인먼트로 종사를 해서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나쁜 경우도 있는데요. 항화살이라는 것도 있고 당교관살
도화살이라는 것도 있고 백호대살이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백호대살이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으면 흉액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백호대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고를 입는다. 네,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으면 사고를 입으니까 어떤 분들은 금년에 부적서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불안해하는 사람한테는 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냐면 다 연예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도화살이 이제 좋게 쓰이는 분은 예술업으로 진출을 해서 종사를 하면 타고난 재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꼭 예능 쪽이 아니어도 이제 우리 주변에는 생업을 위해서 도화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나왔던 이제 걸록 도화가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결혼 상담소를 뭐 경영을 한다든지 주류업에 종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나는 다 싫다. 그러면 시집 가는데, 장가 가는 데에, 좋은 짝을 만나는 데에 뭐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화살이 없어도 좀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사주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표현은 식신상관입니다. 사주의 식신격이나 이제 상관격 또는 식신격이나 상관격은 아니지만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분은 크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로 진출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만약 도화까지 있다면 흔히 말하는 금상첨화입니다. 지금까지 주제로 삼았던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은 좋게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예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화, 홍염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인기를 얻어서 K-팝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몰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종사 안 하시는 분은 특히 이제 미혼 남자나 미혼 여자라면 아름다움을 표출을 해서 도화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표출을 해서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내 사주에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고난 신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포스텔러에 오셔서 확인하세요. 지인이 이제 생왕하면 여러 사람들이 존경한다라고 내 마음도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월특기를 제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일간이 갑이나 어린 사람은 제복이 너그러우실 수가 있습니다.